안녕하십니까. 파이썬을 이용한 딥러닝 응용 및 실습 중급편. 이번에는 인공신경망의 이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공신경망의 개요랑 용어, 활성함수, 다층신경망, 출성층, 출력층, 정리학 이렇게 해서 넘어갈 거고요. 이 내용은 제가 전 초급 강좌에서 다뤘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많은 분들이 혹시나 생각이 안 나실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가 입력됐을 때 정보를 어떻게 전달할지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값, 활성화 함수, 출력값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가중치라고 하는 것, 편향에 따라서 활성화 여부가 결정된다고 제가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생물에서 많이 따라왔어요. 그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 거 이름의 그대로처럼 원래는 신경망인데 이 인공적으로 만든 거죠. 신경망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고요. 그 정보에 대해서 융합을 하는 부분, 그 다음 넥스트로 전달하는 부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인공신경망에서 뉴런도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정보를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거를 융합해주는 부분, 어떤 이렇게 시냅스라고 하죠. 신호를 탁 하고 이제 켜주는 겁니다. 스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어떤 전등에 대해서 스위치를 탁 켜면 불이 켜지죠.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정보들이 일어났을 때 이 뉴런을 활성화를 시켜주는 겁니다. 탁 하고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결국 아웃풋이 딱 나가는 겁니다. 그럼 이 아웃풋은 어떤 일단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가 나올 거고요. 켜졌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세기로 이게 신경이 동작을 했는지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입력값이라는 거는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고요. 입력값, 활성화 함수, 요 안에 있는 게 활성화 함수입니다. 활성화 함수. 그 다음에 출력값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력값이요. 그리고 가중치와 편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가중치입니다. 가중치. 그 다음에 이게 편향입니다. 정보를 얼마만큼 더 이렇게 증폭시켜 줄 것이냐가 가중치의 역할입니다. 만약에 이 정보가 더 중요하다고 한다면 가중치가 더 클 것이고요. 이 정보가 덜 중요하다고 한다면 가중치가 작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활성화 함수가 동작을 할 때 이 정보는 이게 예를 들어서 0.5로 입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정보가 크다면 예를 들어서 4라고 한다면 여기에 이만큼 신호가 전달이 될 건데요. 얘가 아무리 정보가 뭐 4 이렇게 하더라도 얘가 뭐 0.01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위에 것보다 더 작은 어, 신호가 전달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0.04가 되겠네요. 이런 식의 원리로 해서 이 정보가 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인공신경망에서 용어를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중치와 편향이라는 게 사실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 가중치와 편향을 구하기 위해서 학습이라는 것을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y는 어떤 결과값이고요. 그 결과값을 얻어내기 위해서 바이어스라고 하는 걸 더해주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곱해줍니다. 사실 바이어스에 더해주는 이유는 너무 정보가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그랬을 때 요거를 바이어스를 줘서 이렇게 위로 올려주는 거죠. W가 바뀐다는 것은 저희 1차 함수에서 Y는 AX 플러스 B라는 게 있죠. 자, 이게 지금 W인데, A가 W인 상황인데, 물론 이게 지금 트랜스폼 돼 있어요. 근데, 어쨌든 기울기를 의미합니다. 기울기를 의미한다는 게 뭐죠? 이 그래프가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자, 이런 X라는 데이터가 있고 이 동그라미라는 데이터가 있으면 이걸 잘 분류를 해준다고 한다면 이렇게 그어야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위쪽에 가깝게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바이아스, 이제 이 뒤에 절편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도록 이게 값이 변경돼야 되는 거고, 내가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근사하게 나누고 싶어 라고 한다면, 예, 그때는 기울기가 변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런 것들 변하게 해주는 게 요 편향과 바이아스와 가중치,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중치라고 하는 거는 신호의 정보를 나타내고 얼마나 전달할 거냐라는 거고, 편향은 뉴런이 얼마나 쉽게 활성화될 거냐라는 것을 이제 결정하게 됩니다. 활성화 함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화 함수는 아까 받아들였던 이 y랑 그 활성화 함수의 y는 달라요.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y입니다. 뒤에 붙어 있는 y고요. 이 아까 이게 그 전에 있던 y 값이죠. 이전에 이전 슬라이드에 y 값이 y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y 프라임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함수를 넣어줍니다. 이게 바로 활성화 함수인데 그 함수의 역할은 뭐냐? 이 값이 0보다 작으면 뭐 0을 내고 이 값이 0보다 크면 뭐 1을 낸다. 이런 간단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예시고요. 이 활성화 함수는 얼마든지 다르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함수는 뭐냐? 입력 신호의 총합을 출력 신호로 변환을 해서 결과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계값을 경계로 출력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활성화 함수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그냥 크다 작다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인계값을 경계로 출력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그런 활성화 함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그모이드 함수가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면 이런 그래프를 갖고 있어요. 시그모이드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생겼는데 그래프 보시면 이렇게 그래프를 이해하시는 편은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상수를 분모로 하는 함수고요. 0과 1의 값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특징이 이렇다 보니 미분한 값이 최대 0.25 값을 갖는다 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점점 0이 가까워지고 기울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값을 갖는다라고 하는 게 특징입니다. 시그모이드 함수는 요즘에는 잘 쓰이지 않지만 그래도 기억해 주시는 게 좋고 특별한 케이스에서 그래도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이퍼탄젠트 분리기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시그모이드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아까 시그모이드 함수는 이 미분값이 0.25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그레디엔트가 디센트하는 그레디엔트가 디센트 되면서 이제 베니싱 그레디엔트가 사라지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함수입니다. 하이퍼탄젠트 분리는 이렇게 생겼고요. 미분한 값이 1까지 올라가죠. 1과 0 사이로 1과 0 사이로 갖게 되고 하이퍼탄젠트 분리는 1과 마이너스 1 사이 값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그모이드 함수는 미스케일한 함수입니다. 렐로는 진짜 많이 씁니다. 렐로는 진짜 많이 쓰이고 극단적으로 값이 0보다 작으면 0이고 0보다 크면 x값을 그대로 출력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미분한 값이 최대치가 1 또는 0으로 되게 극단적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0으로 이제 수렴이 되는 거고 이율은 1로 이제 되는 겁니다. 1 또는 0으로 되어 있다. 최근 딥러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렐루가 지금 딥러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인데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가 사라지는 문제예요. 우리가 정보를 이렇게 전달하고 이제 백프로파게이션을 하는 걸 위해서 제가 지난 초급 강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초급 강좌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갔다가 이제 백프로파게이션에서 오는데
이때 미분이라는 걸 합니다. 네, 미분을 하는데 그때 이 값이 미분 값이 너무 계속 레이어를 거치면서 작아져서 결국에는 뒤에서는 잘 반영 안 되는 사라지는 그런 문제가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입니다. 자, 다층 신경망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층 신경망은 입력층이 있고 히든이 있고 출력층 이렇게 세 가지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입력층이 결국엔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입력 값입니다. 그리고 요 하나가 뉴런이고요. 네. 여기가 그 액티베이션 펑션들이 있던 거죠. 네. 그리고 그게 여러 개로 구성되어 있다 라는 거고,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도 여러 개가 있지만 여기에 또 여러 개의 레이어가 쌓일 수 있습니다. 이게 딥러닝입니다. 딥러닝. 이게 딥하게 쌓였다라고 해서 딥러닝이고요. 그 다음에 출력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다층 신경망에서 3층 신경망을 좀 더, 이건 4층 신경망이죠. 조금 더 보겠습니다. 더 자세하게 보면, 여기 1이 바이어스고요. x1, x2가 입력값입니다. 입력값에 가중치들이 들어오게 되고, 거기에 편향이 있죠. 그런 입력 정보들이 액티베이션 펑션을 거치게 됩니다. 여기서는 합이고요. 이거에 대한 어떤 곱합을 나타내는 거죠. 정보의 융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에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을 지나서 그 출력 결과가 다음 노드의 입력값으로 되는 겁니다. 그게 모든 히든 유닛에 진행이 되게 되고요. 그렇게 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2층으로 가게 되면 그 아웃풋들을 가지고 또다시 가중치 연산을 하고 가중치와 바이어스 연산을 하고 다시 액티베이션 펑션을 거쳐서 그 출력 결과물이 이제 다시 넥스트 대칭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마지막 마찬가지입니다. 또 가중치가 있고요. 거기에 최종 아웃풋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게 연쇄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출력층은 분류 문제랑 회귀 문제를 두 개 다 할 수 있습니다. 분류 문제는 데이터가 어느 클래스에 속할지 결정하는 문제인데, 그래서 이게 개냐, 고양이냐, 이런 것들이 분류입니다. 디스크리트하게 딱딱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분류 문제는 출력층으로 소프트맥스 함수를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또 회귀 문제는 어떤 수치를 예측하는 문제입니다. 다음 주가가 뭐냐, 내일의 온도는 어떻게 될 거냐, 기름값은 어떻게 변할 거냐, 이런 게 수치를 예측하는 문제인데, 수치를 예측하는 문제를 우리는 회귀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귀 문제에는 항등 함수 보통 많이 사용하는데 리니어 펑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리니어 펑션이 별거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출력을 해주는 거죠. 리니어하게 y는 ax 플러스 5p 이게 리니어 함수죠. 네,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출력층은 여기를 의미하는 출력층, 그죠? 요 결과물들을 어떻게 내보낼 거냐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소프트맥스 레이어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근데 이거를 수학적으로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0과 1 사이 숫자를 갖는다라는 거를 조금 유의를 해주시고, 소프트맥스의 함수는 총합이다. 어디서 많이 보는 거 아닌가요? 네, 결국 확률입니다. 확률. 확률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글자가 딱 들어왔어요. 뉴럴넷을 딱 아까 통과해서 결과를 봤는데 일단 0과 1 사이의 숫자를 갖는다. 이거는 이제 숫자 예측한 거기 때문에 0부터 9에서 총 10개에 대한 숫자가 있겠죠. 그래서 클래스가 이제 10개로 있고요. 클래스는 10개고, 죄송합니다. 클래스는 10개고, 거기에 이제, 그러면은 이건 3인데, 3이 될 확률이 몇이냐? 이게 0일 확률은 뭐 0.01이다. 1%다. 0.04다. 0.005다.
근데 이게 3의 확률은 y4는 4가 3의 확률은 이건 뭐 90이다. 0.9다. 그럼 90인 거죠? 90%인 거죠? 90%.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0과 1 사이의 숫자를 갖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모두 더했을 때는 이 값을 모두 더했을 때는 우리는 이건 1로 수렴한다. 총합은 1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요. 인공신경망의 원리를 이해를 했고요. 활성화 함수는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따라 결정한다. 그리고 신경망은 결국 어떤 정보를 뉴런에서 얼마나 전달할지를 결정하여 최종 판단을 한다라는 거고요. 인공신경망은 분류 문제와 회귀 문제로 나눠지는데 그 두 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고, 소프트맥스 함수는 클래스를 분류할 때 사용할 수 있으며 0과 1 사이의 숫자를 출력한다 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프트맥스 함수는 결과를 확률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도 더불어서 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